먼저 대리권의 남용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리권이 남용이 됐다는 말이 무권대리란 말 아닙니다. 유권대리예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범위 내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남용이 돼도 원칙은 유권대리예요. 그럼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범위 내의 행위를 했는데도 왜 남용이 됐다고 말하는 것인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남용이 됐다고 말해요. 이렇게 대리권이 남용이 됐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민법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겠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법 107조 제1항 유추 적용서를 채택해요. 근데 민법 107조가 비진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 할까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사건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본인이 은행이었어요. 이 대리인은 은행 대리였습니다. 은행 대리. 직급이 대리다 이 말이에요. 과장 밑에 대리요. 회화동 지점 대리 김동겸이었다고. 고인이 됐는데 이야기를 하려니 좀 그렇네. 그래서 사건을 이해하라고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은행의 직급이 대리인자는 은행의 예금 출납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은행의 예금 출납 업무를 대리했다고.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는 김동겸에게는 대리권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금 출납 업무 했어. 그 범위 내 행위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무엇이다? 유권 대리예요. 그런데 이런 은행의 예금 출납 업무를 대리한 이유가 이 은행의 이익,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리인 자신, 김동겸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제3자인 장령자 이익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3자가 장령자였습니다.
장영자 사건에서 나온 판례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예금 출납 업무를 할 때 고객에게 수기식 통장을 발급해요. 수기식 통장이란 이야기가 손으로 적어 주었다고. 이 사건이 생길 당시는 이미 수기식 통장이 사라진 지 오래된 때입니다. 과거 한참 오래전에는 예금 출납 업무하면 행원들이 손으로 적어줄 때 있었거든. 이런 건 연세 많은 분만 알겠지만 그 내용을 모르면 내가 아직 젊구나 이래 생각하세요. 예. 이미 이 사건이 생길 때에는 수기식 통장은 사라진 때예요. 그리고 시중의 금리 은행 금리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금을 전부 누구 주머니로 집어넣었다고? 장영자 주머니로 집어넣었어. 큰손 장영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장영자가 그 돈을 들고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터져버렸거든. 사고가 터지고 이 고객들이 예금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본인 보고. 우리는 은행 창구 가서 예금 출납 업무를 했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한 자도 은행 데리고 우리는 예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누구에게? 은행에게.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무엇을 들고 나와버렸다고? 107조 제1항 단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론대로 한다면 이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일 수도 있고 악의 또는 과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면 무엇이고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엇이고 유효하고 그럼 이 행위가 유효하다면 본인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행위가 무효라면 본인 은행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렸다고. 사라진 수기식 통장을 발급하고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상대방 고객들은 이 돈이 장영자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책임을 졌다 안 졌다? 안 졌다고. 상업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말은 고객은 전부 예금 날린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뿔났다고. 예금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청와대에 탄원을 한다고. 그때 청와대에 있던 분이 광주 갔다 온 분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시중에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이 장영자 이철이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김동겸을 잡아 조지려고 하는데 이 자식은 눈치 빠르게 밀항을 해버렸어.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홍콩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할 수 없고. 예. 그 사건입니다. 예. 그럼 대리권이 남용이 됐을 때는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이 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이 사건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대부분이 판단하였다.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미 고인이 된 자이기 때문에 김동겸은 얘들을 교재에는 드러내지는 않아요. 세칭 이 사건을 지점장 사건이라 말합니다. 그 이후 지점장들이 불났어요. 아, 이래 좋은 방법이 있었네.를 지점장이 알아버렸어. 누구한테 배웠다고? 김동겸한테. 이 김동겸이 하던 행태를 딱 그대로 따라하는 지점장들이 있었어. 전체에서는 일부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한두 사람은 아니라. 왜? 돈이 도니까. 자기 돈은 아니지만 중간에 살짝 횡령을 한다고. 김동겸이 하던 그대로 해요. 고객이 찾아오면 버선발로 나간다고. 아무한테나 아니 좀 약간 돈이 좀 있는 고객들만 자기가 직접 지점장실로 불러들여. 그래서 손으로 적어준다고 통장을. 이율은 은행 금리보다 훨씬 고율로. 그 돈을 은행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디로 집어넣었다? 친구 사업자금으로. 친구하고 서로 짠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하면 반띵. 제대로 안 되면 무엇? 그만.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몰라. 우연히 극소수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했으면 도로 싹 집어넣어놨으니까 별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아는 사견으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돈을 들고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해도 성공 여부가 반반인데 남의 돈 들고 잘 되면 재수, 안 되면 그만. 이래야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곳곳에 터져 나와 버렸다고요. 그 말입니다. 세칭 지점장 사건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제법 자본력이 많았을 때 은행에 방문하면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라도 유혹되면 안 돼요. 커피만 마시고 대접만 받고 내 알아서 그냥 나와야지. 수기식 통장 적는 순간에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야 돼. 우리가 판례를 모르는 줄 알고. 은행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면 안 돼. 절대로. 그 말입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 이론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대리 행위 관계를 해보자고요. 예,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예요. 첫째 방식이요. 어떤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현명해야만 해요. 현명해야만 한다는 것을 현명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현명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 갑이란 본인, 을이란 대리인, 병이란 상대방이 있어요. 갑을 간의 법률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대리행위가 된다. 그때 현명의 의미는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게 현명이에요. 근데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는데 주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을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명이요. 근데 반드시 나는 갑의 대리인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대리인을입니다 라고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주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무엇 했다고 보는 것이다? 현명이요. 되겠죠? 예.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을 위하여란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란 의미 아니에요. 만약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현명하여 대리행위가 되고 불이익이 되면 현명 안 한 거로 봐서 대리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법률행위는 본인은 대리시키려고 하지. 되겠습니까? 이 행위 자체는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그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이란 결과를 누구에게 직접 기속시키겠다? 본인에게 직접 기속시키겠다는 의미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란 말은 아니다. 를 이해하시고 능동대리는 입문과정부터 능동대리, 수동대리 구별했었습니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무엇이라 말하고?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하고 대리인이 그 의사표시를 소극적으로 받는 대리는 무엇이라 말한다? 수동대리요. 수동대리는 현명을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현명해요. 상대방이. 되겠습니까? 능동대리를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현명하는 것이지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현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외라. 예외. 되겠습니까? 예. 현명주의 예외는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잘.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종의 법정 대리권입니다. 그것도 현명은 안 해요. 안 중요합니다. 지금 현명주의 예외를 설명드리고 있어. 현명주의는 대리인이 현명하는 걸 의미하거든. 그런데 나누어 보면 능동대리는 누가 현명하지만 대리인,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하기 때문에 수동대리는 현명주의 예외라. 대리인이 현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의 예외.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하자고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백수예요, 백수. 제 아내는 피땀 흘려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제가 체면이 있으면 가사는 제가 해야지. 빨래하고 밥은 제가 해야 매너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콩나물 꿀 끓여야 돼. 전통시장에 콩나물 사러 갔습니다. 그 돈은 아내가 벌어온 거라고. 그럼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돈은 내 처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내가 개백수라 저녁에 콩나물 국 끓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내의 대리인 어립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를 대리할 때에는 현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저거 백수라더라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건 가볍게 보시고. 그럼 자, 원칙적으로 현명해야만 대리행위예요. 현명해야만 대리행위라면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럼 원칙에 따른다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현명하지 않았는데도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않는 것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는 말이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속된다는 말이다? 대리인에게요. 그런데 여기는 본다라고 돼 있지 추정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민법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원래는 법을 전공하면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같은 말이지만 추정한다는 다른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소송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 법 조문이 간주한다, 본다로 돼 있는지 추정한다로 돼 있는지 왜까지 우리 시험에는 묻지 않아요. 간혹 본다를 추정한다로 뜯어고치면 틀린 지문이에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어. 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고? 대리행위가 돼요.
대리행위가 된다는 말은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가 위임장 제시 아니냐고. 자, 위임장 제시란 이야기는 임의 대리를 예를 들게요. 갑이란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있어요. 그럼 수권행위는 해해 웃는 대의 대잖아, 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단독행위란 말이 법률행위의 일종이에요. 되겠습니까?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어요. 구두나 구술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실무에서는 주로 무엇을 교부해 주는 게 일반적이라? 위임장이요.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할 때 본인이 대리인한테 위임장을 교부했다고. 되겠죠? 그럼 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부탁한 대로 본인의 집을 팔아줄 때, 매매계약을 대리할 때,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위임장은 제시했지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는 안 했어. 이 상대방이 대리인이 제시한 위임장을 읽어보면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현명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대리행위의 하자예요.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 대리인 표준설. 대리인 표준설이란 말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대리인이요.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다. 먼저 원칙을 해볼게요. 시험에는 원칙이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은. 예외는 법 조문 외에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봐. 갑이란 본인이 있고 을이란 대리인이 있고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 이 법률행위의 가장 중심적 요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결국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말은 무엇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를.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대리한다고.
그 말이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누구다?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하자, 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의사 표시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즉 다시 말하면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하자는 원칙 의사 표시를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대리인이요. 그 중에 사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행위, 사기쳤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행위, 사기쳤을 수도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한 것은 1번이다, 2번이다. 보이는 그대로요.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이 2번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1번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아닙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다. 그래서 이것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아닌지는 원칙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대리인.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취소권은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취소하고 말고는 원칙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가볍게 보십시오. 이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자는 예외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본인이요. 라는 정도를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5, 6월 달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좀 더 이해하고 나면 그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이요. 자,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가? 입법 취지는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자, 칠판이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했다면 본인은 이 대리행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대리행위 취소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엇을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럼 이 규정만 하면 끝인데 이것도 모를까 봐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임의 대리를 예를 듭니다.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근데 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중에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병일한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 본인이 미친 모양이네. 어린 놈한테 대리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률 행위는 종류에 따라 오히려 본인보다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행위도 있다 없다?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예. 본인이 컴퓨터가 필요해요. 뭘 알아야 사지. 차라리 중딩이나 고딩한테 부탁하는 게 더 괜찮은 컴퓨터를 살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걔들은 천재들인데 컴퓨터. 아닙니까? 모든 법률 행위를 반드시 성년이 돼야만 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야만 해요. 컴퓨터를 사고 파는 건 오히려 어린 녀석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잘 모르면 옆집에 중딩한테 부탁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네가 가서 컴퓨터 쓸만한 거 하나 좀 사줘. 그럼 아저씨 어디 쓸 건데요? 이래 물어보면 나는 이런 용도로 쓸 거다 라고 말하면 그 녀석이 그 정도면 이런 거 모델 그렇게 비싼 건 필요 없겠네요 하고 가서 사올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저는 저소가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알아야 사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셨죠? 예. 그럼 대리행위하고 수권행위는 다른 행위예요. 수권행위는 대리권 관계에서 있는 행위예요. 대리행위는 대리행위 관계라 면이 달라. 이 수권행위란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요. 만약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저는 얘를 데리고 다닐 거예요. 누구든지. 미성년자 하나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시켜 놓고 나한테 유리하면 가만히 있고 불리하면 무엇을 행사해 버리고 취소권을. 그럼 백전백승하지. 그럼 상대방은 바본가? 상대방도 이런 녀석 하나 데리고 다닐 건데. 상대방도 미성년자한테 대리시켜 놓고 이게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호시탐탐 보고 있으면 사법상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쌍방이 취소권을 들고 난리를 떨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법 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왜? 그 어느 누구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대리 행위는 취소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럼 저 원점으로 가보자고요. 대리 효과 관계는 별 의미 없거든. 그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행위 능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의사표시를 대리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최소한 무엇은 있어야만 한다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근데 본인은 이 대리 행위가 유효하다면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본인이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은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최소한 이 행위가 유효하다면 권리 의무가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무엇은 반드시 있어야만 해? 권리 능력이요. 본인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하고 대리인에게 반드시 무엇은 있어야만 한다고? 의사 능력이요. 근데 나머지 능력 X라 친 것은 세모표를 칠까? 반드시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예. 가지가 바로 대리의 삼명관계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대리인의 능력까지 다 설명드렸고 뒤로 넘어가 126페이지 제2절 복대리입니다. 복대리인데 칠판이 꽉 찼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할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